지적상 포장도로 쭉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가고 싶어 하시는 서울에서 그 뒤에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위에 있는 산인데 여리로 이렇게 1시간이면 들어갑니다. 이 우측으로 다리가 있어. 이 다리를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건너가서 지금 보이는 북어 이 다리 들어가는데 옆으로 있는 국어를 개측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대략 343m 요 또랑을 개측해서 쭉 들어가면 지금 국어 폭이 진입 가능하고요. 한 5m, 그렇게 되면 한 6m 정도 되네. 1,000만 원도 안 그리고 저 되는 위에 집은 아주 싼 값에 저기에다가 흉관을 묻고 34억 이상 하는 시가 땅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국어를 개측해서 들어가야 돼. 저 위로. 그리고 여기는 풍수 아주 좋고요. 제가 표현하는 풍수는 전원주택 살바람, 그러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능선의 모양이 어떤지, 그 다음에 조도, 햇빛이 어떤지, 그러니까 동양, 그리고 산이고 거기에서 이리로 넘어서 생기의 흐름, 즉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공기의 흐름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신, 풍수를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영상 안 보시면 돼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풍수를 설명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개념의 풍수는 사람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살바람, 바람 많이 맞으면 병들고 죽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능선이 있는지, 그 다음에 조도,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 안에 공기의 유통, 즉 생기의 유통이 정상적인지, 그게 유통이 제대로 안 되면 나무를 보면은 썩은 나무 같은 색깔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살면 당연히 사람의 건강도 안 좋겠죠. 예를 들면은 뭐 곰팡이 이렇게 막 끼는 것 같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풍수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풍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바람 많이 맞으면 죽습니다. 건강에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능선이 내 땅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지, 두 번째, 햇빛, 조도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 거기 가서 내가 호흡하고 살기에 마땅한 생계의 유통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 그냥 상식적으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가 풍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풍수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안 보시면 돼요. 서울에서 62분이면 들어갑니다. 878만원 입찰가 제안해 드리는데 이게 시가가 34억 이상 하는 땅인데 길이 없어요. 국어를 또랑을 개척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가 34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평수와 옆에 붙어 있는 나라 땅이 5,520평, 이 능선 정상 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거 나라 땅 개발 활용은 안 돼도 그 땅을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죠. 거기 내 땅 능선 정상에 정자 하나 갖다 놓으면 아주 좋은 위치가 딱 있습니다. 거기에 정자 하나 갖다 놓고 그 뒤에 나라 땅 5,520평을 그냥 내 땅처럼 활용하신다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평수가 10,000평이 넘는 땅입니다. 상세하게 현장 이 정상 부분까지 촬영을 상세하게 했으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입찰에 도움이 될 정보 드립니다. 토목적인 상세한 설명 드립니다. 이 땅 낙찰받고 어떻게 활용할지 설계사무실에 평당 10,000원 주고 계약해야 할 수 있는 상세의 정보를 드리고요. 해당 물건은 여기에 있는 땅입니다. 이 능선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 남향 땅입니다. 이쪽 사면은 전체가 남향이고 이쪽 사면은 동향 사면인데
여기 초등학교 있습니다. 여기 중학교 있어요. 이 앞에 2차선에서 마을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포장이 돼 있는 도로로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요 비닐하우스 있는 요 앞에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포장된 도로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그 개인 사유지 마당을 지적상 도로가 이렇게 뚫고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남이 현재 저기에서 개인주택 지구 사시는 분이 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 앞에 마당을 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게 나라 땅 지적상 도로니까 개인이 함부로 쓸 수 없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까지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안에 들어가는 343m는 훨씬 줄어들고 한 200여 미터만 국어를 개축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은 훨씬 좋습니다. 요 앞부분 다리로부터 이 지적상 도로, 이 개인 땅 있는 거기까지 그 국어의 상황 개축해야 되는 것보다 개인이 나라 땅 지적상 도로를 마당처럼 쓰고 있는 그 부분까지 지적상 도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거기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200여 미터만 지적상 도로를 국어를 개척해야 되는 그 상황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검천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내려올 때만 물이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령 있게 활용하는 그 방법을 잘 선택을 해서 하시면 국어 개척비 상당히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거 이런 농수로길 같은 거 물 빠져나가는 이렇게 거를 만들고 들어가면은 가장 돈을 절약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어예요. 그런데 여기 아스콘 포장길 해놨죠? 그리고 옆에 물 내려가는 길 만들어 놨잖아요. 이 방법으로 개척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국어를 그 우수공사하는 그 PC 암거 박스인데요. 요거를 시공하면서 들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요런 거를 시공하면서 들어가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컨설팅 계약하시면 모두 상세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2차선에서 마을길 여기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비닐하우스 옆에 다리 있어요. 거기까지 포장된 도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비닐하우스 큰 거 있으면서 거기에 어떤 한 분이 사십니다. 마당에 벤치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사시는 그 마당 뚫고 지적상 도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적상 도로를 뚫고 그 부분 마당으로 옆에 텃밭 사이에 쓰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200여 미터만 국어를 개축해서 들어가면 내 땅 여기 있고, 내 땅 뒤에 나라 땅 5,520평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만여 평을 쓸 수 있는데, 이 땅 900만 원이 안 되는 값에 낙찰을 받으셔서 34억 이상 시세되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국어 200여 미터만 개축해서 들어가면, 그러면 시가 근거가 어떻게 나왔냐? 여기 초등학교 있습니다. 여기 중학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전원주택단지 개발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원주택단지 땅 갈아서 만들어 놨죠? 여기 전원주택 들어와 있죠?
바로 옆에 해당 땅의 옆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와 있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도 전원주택단지로 만들고 땅 갈아놨죠. 그러니까 바로 능선 하나 건너편인데 이 땅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시가 출원하실 수 있죠. 여기도 전원주택단지 개발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바로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생활편의시설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요 생활편의시설 있는 여기까지는 차로 3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저 다리 넘어서 우측으로, 그리고 국어기구는 예, 요 국어 좌측으로 설명드리는 올라오는 상황이 비닐하우스 있는 요 다리 건넜어요. 그래서 제가 또랑으로 내려갔습니다. 국어로 내려가서 여기 개인 사유지 땅 지적상 도로를 당신의 마당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까지 영상 3컷 설명드립니다. 이 땅은 능선이 해당 물건은 이것이고요. 뒤에 나라 땅 5,520평 뒤에 붙어 있고 산해 능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산해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즉 이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이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모두 다 막아주고 골짜기 바람으로 들어오는 거 여기 산해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막아주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요 안에 있는 이 땅은 상당히 좋은 가치의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요 옆에 이 전원주택단지 개발해서 들어와 있는 땅 보십시오. 이쪽에 능선 있죠? 이쪽에 능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다 막아주지만 앞으로 이 중학교, 초등학교 사이에 이렇게 넓은 폭에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정면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곡바람, 그러니까 골짜기는 낮과 밤에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 다 맞고요. 밤에는 이 산에서 골짜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을 모두 양방향 바람을 맞는 이쪽에 있는 전원주택 이 자리는 풍수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은 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쪽 바람, 이쪽 바람, 이쪽 바람 모두 막아주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 앞에 이렇게 뻥 넓게 뚫려 있는 이쪽으로 이 농경지대에서부터 골짜기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밤에는 여기 있는 바람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거 아주 상당히 그 바람이 낮과 밤에 180도 바뀌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 있는 이 땅 아주 풍수적으로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원주택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사시잖아요. 이 땅은 해당 물건은 이거고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이쪽 능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쪽 능선이 또 이렇게 내려와서 교차적으로 여기를 완전히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바람 완전히 막고 있죠. 여기 뒤에서 들어오는 바람 다 막고 있으니까 이 땅이 이 동네 이 부근에서는 가장 풍수적으로 좋은 사람 살기에 건강에도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길. 그거는 예, 이게 그분 여기 그
벤츠 저 갖다 놓고 사시는 중간 분, 묻어놓고 그 우측 덮어놔서 위에 국어 물이 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지적상 도로 그 저 부분이 중간으로 여기 보면은 지금 덮어놨잖아요. 여기까지 지적상 도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쭉 묻어놔가지고 이거는 지금 또랑이 아니잖아요. 위에 덮어놨잖아요. 지적상 도로가 우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해서 저 앞에 저 농막 갖다 놓고 사시는 분, 저분도 위에 이제 사용을 하시겠죠. 중간 묻어놔가지고 물이 안 흐르는 이거를 여기 지금 물이 전혀 안 흐르거든. 이거 덮으면서 쭉 들어가면은 되겠는데 생긴 게. 아무튼간에 이거를 그 내 땅으로 활용해서 쓰려면 이거를 이 덮어놔가지고 국어길을 물이 안 개척하면서 흐르는 들어가야 돼요. 그 국어를 개척하면서 들어가는 토목에 대한 또 덮어놓은 길이는 경우의 선택은 여기까지는 초반에 설명드린 여기 그런 것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그 벤츠 갖다 놓고 사시는 벤츠 농막 컨테이너 마당에 갖다 놓고 벤츠가 있더라고요. 그분 개인 사유지에 있는 그 화장실이나 뭐 그런 것들이고 중간에 그거 이 끝나고 사람 이제 요 앞에 보이는 그 여기 부분부터가 아까 그 옆에 지적상 도로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저 밭 위로 조금 더 들어가요. 그대로 있어. 한 이 정도까지가 물은 지적상 안 도로입니다. 이렇게 그 중간 여기 지금 이 덮어놓은 거 우측에 이거 그치. 지적상 도로 그 옆에부터 중간 돌아가는 묻어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국어인데 여기는 지금 물이 없죠. 길이 이 국어를 개척하지 않으면은 들어가는 길이 없네. 예, 이 땅은 국어를 개척해서 국어 들어가야 보고. 됩니다. 저 안으로 그 국어의 바닥 폭은 한 요 정도 되고 위에 폭은 한 이 정도 됩니다. 깊이 사람 키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척해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신 분만 입찰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묻지마 선장 보지도 않고 100% 국어 땅 낙찰받는 거 개척하면서 들어가야 나중에 되는 미납하고 도로 그냥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옆으로 반드시 다른 선장을 길로 확인하셔야 들어갈 돼요. 수 있는 방법이 이 없어. 국어의 높이가 사람 키보다 국어길 높습니다. 폭은 충분해. 그런데 이 좌측은 사람 키보다 좀 그 높고 덮으면서 우측은 사람 키보다 훨씬 들어와야지. 높아요. 우측 높이는 한 다른 3m 길로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좌측 방법이 높이는 없어. 한 2m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이쪽 국어 높이 훨씬 높죠. 한 이 정도까지는 지적상 도로예요. 그리고 국어폭 아래 바닥 여기는 상당히 낮잖아요. 이쪽은 제가 쓰면은 머리가 한 이 정도 올라오고요. 여기는 사람 키보다 높습니다. 한 3m 돼요. 그래서 국어길을 쭉 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산이 해당 물건지고요. 흰색 그 뒤에 저 능선 해당 물건지가 이겁니다. 전부. 그리고 이 앞에 이 밭으로 보이는 이것도 모두 해당 물건지고 여기에 국어가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뭐 그냥 상당히 낮습니다. 폭도 좁고 이 부분이 해당 물건지 이거고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라땅 뒤에 55,520평 여기 뒤에 붙어 있고요. 끝에까지 해당 물건지야. 국어길을 통해 가지고 국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좁잖아요. 깊이도 얼마 안 됩니다. 한 무릎 정도. 이 앞에는 좀 들어가겠구만. 3m 정도 되는 이쪽 땅에 임야 쪽에 붙어 있는 거와 저쪽은 낮아요. 이 안에는 분위기는 아주 상당히 좋은데. 예, 여기 풍수적인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해 잘 들어오고요. 앞전망은 이렇고 상당히 안에 뒤에 능선 션무가 좌측 우측 좌측용 우백호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황이
해당 물건 이거고 나라 땅 뒤에 5,520평 이렇게 붙어 있고 이 뒤에 능선 내 땅 포함하고 이렇게 쭉 싸고 내려가는 능선 포함이 됐죠. 앞에 능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정남향에 햇빛을 그대로 받고 이쪽 불어오는 바람, 이쪽 불어오는 바람,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모두 막아주기 때문에 여기 이쪽 정남향 이쪽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소나무예요. 홍옥. 무지무지하게 훌륭한 땅입니다. 여기 경사도 아주 좋아요. 저기에 집터로 잡아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아주 대단히 좋은 집터 나옵니다. 그 요 앞에 부분이 보이는 산인데 그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지금 훤하게 해 잘 들어오는 이쪽 정남향입니다. 해당 물건지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산인데 이 앞에 보이는 이 밭 이거 전부 해당 물건지예요. 좋은데. 지금 보이는 건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저 앞에 돌아가서 능선 저 그 정상 가운데 골짜기 같이 보이는 저 능선 밑에서 찍어서 찍어 높은 능선이고요. 그게 해당 물건지입니다. 이 앞에 밭처럼 보이는 부분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임야인데 임야가 이 35번. 구고 이 앞에 땅은 앞에까지 이렇게 쭉 동양이야. 내려와 있고요. 이거 이 아래 그런데 경사 상당히 땅 좋아. 사용하시는 이 분이 능선 같이 밀어가지고 정상은 현재 남향이 되니까 밭으로 쓰고 있는 아주 건데 이거 좋은데. 해당 물건지입니다. 전면에 경사는 상당히 보이는 저 그리고 여기서 산 모두 해당 물건지예요. 여기서 서서 보면 저 앞에 저렇게 뻥 이래. 뚫린 정남향의 저런 아주 멋진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산의 그리고 전망은 좌측에는 이런 능선이 이렇고. 보이고요. 저거 얼마 안 높습니다. 아주 괜찮네. 내 땅보다 좋아. 낮아요. 길이 문제야. 해 아주 잘 들어오죠. 저 뒤에까지 모든 땅입니다. 이 땅에서 바라보는 예, 정면, 우측에 해당 물건지인데 여기는 동향이기 때문에 앞에 산이 해가 응달이 져서 눈이 아직 그대로 높지 있죠. 않아. 내 땅에서 바라보면 앞 땅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해 아주 다 잘 들어오잖아요. 분위기 아주 좋아. 요 바닥에 보이는 그리고 이 밭처럼 보이는 부분 여기 요- 이건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여기부터인데 여기. 저 해당 눈에 땅이 보이는 여기부터. 모든 물건지 그리고 해당 요 물건지예요. 앞에 요 밭 이거 전부야. 이 해당 밭처럼 물건이야. 보이는 거 해당 물건지예요. 여기다가 임야인데 집 지면은 정남향 옆에 분이 갈았는지 그리고 아무튼 이 이렇게 밭이 평평합니다. 여기 집을 줘도 좋죠. 해당 물건이야. 그런데 정남향입니다. 이 작물 재배하는 분이 여기까지 이제 밀어서 쓴 거야. 이거 다 해당 물건지야. 요게 평수로 예, 저 평수도 전원주택 가장 좋아하는 30평은 평수 되겠네. 200에서 250평 뭐 반 밭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밭으로 그거 갈아놓은 게 한 30평 3배 정도는 나오는 한 평수입니다. 4, 이 50평 평수. 돼. 밭으로 갈아놓은 거 이거 해당 물건지야. 이거 요 앞에 국어 시작하는 옆에 부분 요건데 이거는 한 물이 있어. 무릎 정도밖에 안 돼요. 깊이가. 요 국어 여기는 아주 좌측. 좁잖아요. 이제 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금 국어가. 보이는 이 갈아놓은 거 해당 물건지 땅이야. 이거를 이 사람이 지금 보이는 갈아놔서 밭처럼 보이는 거 쓰는 해당 거야. 물건지입니다. 저 그리고 앞에는 경사 상당히 좋잖아요. 이 앞에 경사도 상당히 완만하거든. 이 부분 경사 무지하게 완만하잖아요. 이 앞에 밭처럼 보이는 이거 다 해당 물건지 때문에 여기 같이 갈아가지고 앞과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은 아주 그리고 멋진 같이 택지 갈아가지고 나오죠. 밀어버리면은 평지장 이쪽에 있습니까? 저 앞부분. 정남향 집터는 확실하게 나오네. 그리고 위에 소나무들이 상당히 굵은데 네, 소나무 아주 상당히 굵습니다. 저는 여기에-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이 거를 자리가 지금 정남향이- 좋아하지 않고 그대로 남향이라 활용하면서 림순화 여기에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지으면 자연의 순치에서 살자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기 정남향의 때문에요. 앞은 저 앞에 전망 아주 이런 훌륭하죠. 정남향의 멀찌감치 저런 전망이 나옵니다. 집 지면 저런 그렇죠. 전망 조망할 수 있는 산계를 거예요. 바라다보는 좌우로 전경이 등선에 나오는. 쌓여 있는 가운데 여기에 집 지면 좌측에 저 소나무 쭉 내려가면서 저 앞에 마을 도로 시작하는 2차선 여기까지 산이 내려갑니다. 이 산이
이쪽 산도 쭉 내려가서 마을 앞에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들어오는 골바람 다 막아주고 있죠. 앞에는 이렇게 멀리 첩첩산중 전망하는 여기에 전원주택 얹으면 정남향에 이런 전경을 확보하고 있는 터가 나옵니다. 해당 물건지 좌측이야. 눈에 보이는 거 도착했어. 전부예요. 이 앞부분 이 앞부분 상당히 평평하잖아요. 경사 좌측. 무지하게 그러니까 이 좋아. 앞에랑 같이 갈아가지고 이거는 집터를 뭐야, 활용하기 거의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완만해. 이쪽 능선으로 쭉 따라 들어가면서 이거 갈아버리면은 여기는 지금 동양이기 전혀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저 위에 소나무는 눈이 이렇게 있죠. 그래도 많이 거의 녹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네. 집터로 개간을 해서 뒤에 있는 나무들을 밀어내면은 이제 정남향이 나오는 앞쪽 나무 거잖아요. 그렇고 저 이 뒤에 앞에 저 우측에 저 우측에 있는 능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해당 필지 안에 있는 잣나무인데 해 들어오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잔 지름이 1m, 무지무지하게 1m 굵습니다. 이 안에 저 이런 옆에 자원들이 있는 나무 저것도 조금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잣나무. 경사가 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나라 땅이 5,520평이 붙어 있고 이쪽 능선 올라가면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해 들어오는 정남향 이쪽 집터로 아주 훌륭한 조선소나무 홍옥 즐비한 아주 굵어요. 그 멋진 곳 넘어가서 정상 설명드리고 능선 쭉 내려오면서 그 비닐하우스 옆에 거기까지 내려오는 영상 순차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씨, 지름이 막 이래. 그리고 여기는 이 앞에는 평평하잖아요. 일단 뭐 거의 평지지 않습니까? 골짜기인데 아래. 여기 상당히 완만하네. 그러니까 그런 땅도 그 상당히 아래. 많아요. 이렇게 땅에 올라가 보면 그것을 상세하게 보면 예.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은 평지입니다. 그 밭처럼 보였던 그 부분.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런 데도 평평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평평한 부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여기도 평평한 부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쪽은 경사면이 정남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집터로 활용을 하면 아주 훌륭합니다. 집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토목적인 부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경사는 이 정도 경사는 아주 이 훌륭합니다. 정도 되는 거야, 지금. 산으로는. 이 땅의 아랫부분 경사. 간벌을 좀 해가지고 나무 끝내준다. 굵은 나무 중심으로 이 땅의 존속을 경사, 시키고 국어 전면 작은 것들 간벌을 해서 산책로 그런 거 만들어서 내가 혼자 활용하셔도 아주 훌륭한 땅이고요. 여기는 뭐 땅값이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잣나무들이 전원주택지로 활용을 상당히 하면은 아주 훌륭한 34억 이상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1,000만 원 안 되는 이쪽 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이쪽 면 경사, 여기는 북동향 사면이기 때문에 눈이 그대로 있죠. 요거 해당 물건입니다. 경사 아주 좋은 겁니다. 저런 거는 이렇게 이런 거 경사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단작업 해서 여기에 집 얹으면 윗집 아랫집 뷰 간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땅이 좋은 겁니다. 쭉 올라가. 이 정도 경사로. 땅이 길다랗게 안으로 능선까지 능선 포함해서 저렇게 쭉 위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면은 단작업하기 여긴 지금 해가 다 잘 들어오잖아요. 저 윗부분은 동양이 아니라 여기도 지금 해가 잘 들어오잖아요. 단작업을 해도 그 간벌을 하면 해 좋겠어. 들어오는 건 다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이사이 해 잘 들어오잖아요. 한 5분의 2 정도 올라왔어. 여기에 경사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아주 그래. 굵은 목재의 나무들이 아주 훌륭한 것들 많습니다. 능선 라인 정상이고 경사 저런 거 아주 좋은 해가 겁니다. 아주 잘 들어. 저 경사 세다고 생각하시면은 임야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앞전망은 평평한 땅 비싸게 주고 사십시오. 이렇고 이쪽 옆에 저기 아주 상당히 평평한 땅이 있는데 그거는 해당 물건지가 아니고 거기 무슨 밭 하나 있었잖아. 여기 아주 평평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또 능선 이쪽은 사이에 동북향 계곡들이 사면이기 있어가지고 때문에 눈이 그대로 있죠. 저쪽도 보면은 그래도 해가 지금 다 잘 된단 말이야. 들어오잖아요. 간보를 하면은 해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눈에 해가 보이는 잘 땅 들어. 모두예요. 저 우측에 저 능선 전부 나무 자원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숲이 아주 좋아요. 이거 조선소나무죠. 조선소나무네. 이것도 지금 지름이 거의 80cm 되잖아. 지름이 80cm급 되는 이 조선소나무 이런 것들 이 안에 여기는 전부 즐비합니다. 조선소나무야. 그 남양사면 땅 끝에 여기다도 쭉쭉 있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런 나무 아주 즐비해요. 아주 그냥 붉어요. 햇빛 사이사이에 받아가지고 붉은 너무 빛이 노랗게 쭉 다니는 뛰는데 거고. 저는 그런 나무들 보면 홀리더라고요. 홀려. 요 길이 그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요거 노루나 고도별로 뭐 있네. 멧돼지나 여기서 산을 볼 때 그런 앞전망. 길을 이렇게 아주 눈에 띄면 훌륭하네. 그런 길로 가시는 것이 안전해요. 뭐 갑자기 푹 꺼지고 빠지고 그러는 전혀 없고 길을 여기도 동물들이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해가 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을 처음 가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찾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약간 평평하잖아요. 요 길이 동물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여기 지금 노루 발자국에 이거 노루 멧돼지 다니는 이 길 이런 길로 쭉 가시면 동물들이 가장 안전한 걸 더 잘합니다. 인간보다 사람보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쭉 간 고기를 따라가지고 쭉 가시면은 편안합니다. 안전해요. 발목 비지 않아요. 도로가 저런 다니는 길이 눈 덮인 산 잘못 들어가면은 고도별로 있네. 푹 꺼진 거 밟으면은 순식간에 여기서 발목 빕니다. 바라다 보는 앞전망 저 앞에 보이는 산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아주 훌륭하네. 멀찌감치 산이 있어서 답답한 느낌도 전혀 없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가 잘 된단 말이야. 해 잘 들어오죠? 상은 동양인데 간벌만 하면 해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단작업을 하면서 쳐도 되고 나무 동양으로 굵은 거 쳐도 그대로 존치하시고 단작업은 작은 얼마든지 나무들 간벌하면 경사는 여기 지금 해 다 잘 들어오잖아요. 경사고 이쪽이 지금 동양사면인데 여기는 해가 다 잘 들어오죠? 경사도 이래. 아직 더 가야 돼. 절반도 못 왔어. 예, 지금 위치가 이 땅의 절반도 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이거고요. 뒤에 나라 땅 5,520평 붙어 있고 지금 위치가 한 이 정도까지 밖에 안 온 상황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을 좀 넘었는데 요 앞에 저 평평한 능선 부분 라인은 저거는 완전히 우리 땅 정방향의 아닙니다. 경사가 저게 남의 땅 잘 밭이에요. 들어오잖아. 바로 요 위에 능선이 끝이야. 능선 상당히 이쪽 보기 좋죠? 경사 이래. 이게 이제 앞을 바라 이 부분이 여기에 평평한 땅 방금 본 거 그거를 보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 82m입니다. 경사가 28.2 경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의 경사 28.2 경사를 보고 경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 마지막 아래 능선 우리 땅 가기 전에 경계에서부터 이 여기 능선까지는 계곡인데 직선거리 여기는 아주 82m입니다. 상당히 평평하네. 여기는 저 아주 앞에 평평해. 해 잘 다 들어오죠? 녹았잖아. 저 부분이 정남양, 여기에는
이 조선소나무 홍옥이 경계는 즐비한 여기 아주 정남향의 집도로 만들면 아주 훌륭한 해당 물건지입니다. 여기는 그 뒤에가 소나무들이 바로 나라 조선소나무 땅 아주 5,520평이 또 굵네. 붙어 있어요. 멋있다 멋있어. 눈 단호가 있잖아요. 나무만 보면 이렇게 홀리니 참. 정남향이에요. 여기 저 전부 사면은. 조선소나무 군락이네. 해 잘 들어오죠? 저 부분이 해당 물건지인데 요거 밭처럼 보이는 평평한 데 지나갔고 요 능선이 낮습니다. 여기 지금 해 잘 들어온 정남향 이쪽 사면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쪽 바라보면서 이쪽 남양사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땅 경사 상당히 이 완만하다. 남양사면 아주 훌륭하잖아요. 해 다 잘 들어오고 눈 지금 단호가 있잖아요. 아주 훌륭해. 여기서 보면 저 앞에 높이도 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막힘이 없는 거죠. 이제 요거 능선만 올라가면은 능선이야. 여기서 네, 여기는 아주 상당히 완만하죠. 기대되는구만. 이 능선이 해당 능선 정상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완만하지 않습니까? 이쪽 땅은 정남향 사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능선 너머까지 해당 물건지고요. 여기 지금 완만하게 보이는 골짜기 이쪽 남양사면 이제부터 설명드립니다. 이쪽의 경사는 268m 여기서 이쪽으로 직선 299까지 직선 74m 22.73이에요. 여기 246에서 290까지 직선 82에 28.2입니다. 여기 230에서 268까지 직선 74m에 22.63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능선은 내 땅 경계에서부터 74m, 82m, 74m 그 정도 능선 길이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경사는 22에서 28이니까 상당히 좋은 경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요 하늘색 경사니까 이런 땅 갈아가지고 전원주택지로 만든다면은 훌륭하게 이렇게 단작업을 해서 아랫집, 윗집 뷰간섭 없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땅 상당히 좋은 겁니다. 드디어 좌표 찍은 여기가 능선 능선에 섰어. 끝라인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좋다. 여기는 정남향이야. 이 마지막 능선 좌측 능선 일부 포함 경사 우측 이래. 전부입니다. 훌륭하네. 여긴 다 조선소나무의 마지막 능선은 모두 조선소나무. 해 잘 들어오죠? 남향이야. 전부 조선소나무예요. 이거 해당 물건지입니다. 길로 요 옆으로 길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 가운데 길 말고 좌측에 보였던 이 길로 쭉 돌아가면 거기에 길이 있는데 지금 우측 그쪽으로 쭉 전부 들어가면 뒤에가 나라 땅입니다. 5,520평. 이 맨 마지막 땅. 맨 마지막 능선 라인. 보이는 물건, 해당 물건지의 능선입니다. 드디어 땅끝. 조선소나무입니다. 정상 모두. 도착. 그런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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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거 참호가 참호 참호로 보여요. 멧돼지가 저렇게 개방된 데인데 곳에 자기 목욕할 공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목욕할 공간을 그 만들고 참호 같아요. 저건 나라 땅입니다. 뒤에 붙어 있는 5,520평. 사람 다닐 수 있는 임도길 정도 조그만 거. 차는 그리고 해당 물건지입니다. 소나무 대단하죠. 아주 멋지죠. 이런 곳에 담불 좀 하고 정자 여기가 하나 딱 져놓으면은 온통 사방이 해가 잘 들어. 여기에 최고의 자연인 생활하실 수 있는 사계절 정자 갖다 놓으면은 아주 끝내주겠더라고요. 아늑하게 이렇게 해가 잘 들어와. 여기 지금
이렇게 해가 들어오잖아. 정남향이니까 이게. 들어오는 여기는 고속길만 개척해서 길을 우선 한번 만든다면은 34억이 뭡니까? 시원하다.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야, 아주 저 훌륭한 앞에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땅을 서쪽 1,000만 원 안 되는 아주 넓은 싼 값에 들판, 입찰가를 제한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홍수 멀리 보고 보이고. 산 정상까지 올라오고 나무, 전부 나무라. 숲세권, 자원들 보고 병사 보고 골목들을 하면 어떻게 활용할지 앞에 그런 전망도 거를 아주 훌륭하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런 거를 다 꼼꼼히 챙겨보지 않고 이쪽 마지막 산에 입구에 와가지고 길이 없네. 경계 그리고 저기 그냥 뭐냐 경사면이 돌아갈 땅에 이 땅에. 남향이야. 여기는 이렇게 해가 잘 들어와. 아주 훌륭하네. 그런데 이 땅을 이렇게 위에까지 다 올라와서 모두 다 살펴보면 제가 입찰가 제안 드리는 878만 원이라는 거 이해되실 것이고요. 저 878만 원도 낙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땅값은 워낙 비싸고 서울에서 가깝고 주변에 전원주택이 다 들어와 있는 아주 끝내주는 조건을 가지고는 있지만 해당 물건지는 이것이고 뒤에 나라 땅 5,520평이 붙어 있고 여기에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여기 전원주택 다 단지 쓰려고 개발했죠. 이 땅은 앞에 그냥 뻥 뚫려 있잖아요. 바람 그대로 다 맞습니다. 여기 사람 들어와서 다 살고 있죠. 여기도 바람 온통 다 맞게 그냥 뻥뻥 뚫려 있잖아요. 여기 전원주택 단지 만들어 놨는데 이쪽에서 불어오는 골바람, 밤에는 반대로 완전히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에 있는 이 전원주택 여기 단지, 저는 이런 데 들어가서 안 삽니다. 저런 데 들어가면 건강에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전원주택 단지로 만들어서 딱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가 있는 이 땅 능선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바람 다 막아주잖아요. 사방으로 들어가는 바람 다 막아주죠. 제일 좋은 땅이에요. 이 지역에서. 여기 뻥 뚫려서 바람 다 들어오죠. 여기는 뭐 그냥 바람이 여기저기 다 들어오죠. 전원주택 이미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쪽에서 들어오는 바람 그대로 다 직방으로 맞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골짜기에 있는 집터 전원주택지이기 때문에 저거는 아주 건강에 안 좋은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뒤에 전부 다 자연 그대로입니다. 이 앞에 2차선에서 마을길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고 여기 개인 마당에 벤치 갖다 놓으신 분 그 마당 지나서까지가 지적상 도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200여 미터만 개척하면은 훌륭한 자연조건 땅. 이쪽은 정남향이고 멋진 땅, 주변 전원주택 다 갈아놓고 들어와서 살고 그런 거와 비교해 볼 때 이 땅이 최고의 풍수를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전부 조선 소나무야. 아주 그냥 전부 조선 붉은색이 소나무예요. 아주 내 땅 끝에 굉장히 진해. 능선 정상 나라 땅 붙어 있는 그쪽 사면은 이제 내려가려고 능선길은 이렇게 편안하네. 산책하기 아주 좋아. 네, 내 땅 능선 이렇게 편안히 산책하면서 사방을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는 능선길은 그냥 평지입니다. 이제 땅 모두 살펴보고 이 하산하고 능선도 우리 있습니다. 땅이야. 여기는 능선에 이렇게 동물들이 지나다녀가지고 발자국도 많고 잡풀도 없고
능선을 이렇게 항상 어딜 가든지 다 길이 이렇게 자연길 같이 돼 있어. 우리나라에는 큰 산에는 이런 능선에도 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위에는 전부 소나무네. 아까 그 정상 부분 그쪽에는 조선 소나무인데 그 홍옥이 해를 받아가지고 붉게 그 빛을 발하니까 완전히 홀리던데. 예, 저거 지금 조선소나무 빛 받아서 붉게 보이잖아요. 전 저런 거 보면 홀리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굵잖아. 얘네들은 너무 멋있어요. 이건 리기다인데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위에는 리기다하고 조선 소나무 산 좋아하고 나무 좋아하고 자연 그대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조선 소나무 홍옥이 햇빛 받아가지고 붉게 이렇게 조선 소나무 보이면은 그냥 이렇게 홀려요. 저 앞에도 보면 조선 소나무 이렇게 붉은 거 해가 잘 들어 멀찌감치 나무 사이로 저런 거 보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들판들 보이네. 이 내려가는 길에 양쪽으로 조선 소나무들 리기다 상당히 굵어. 그 특이하네. 이렇게 정상 부분에 아래보다 여기가 훨씬 굵어 나무들이. 예, 어디든지 정상은 벌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 부분에 40cm 나무가 국수입니다. 이상이야 다. 정상을 벌목을 하면 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벌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산에 올라가면은 항상 정상 부분에 나무가 국수입니다. 요런 거 가지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요거는 검도할 때 쓰는 나무로 만든 검입니다. 무지하게 단단하잖아요. 멧돼지나 어떠한 유해한 것들 만나면은 퇴치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이렇게 경사지면 올라갈 때 저게 칼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칼이기 때문에 끝이 뾰족하잖아요. 그럼 팍팍 찍으면서 지탱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리 불편한 분들 보조, 저걸 뭐라 그러죠? 보조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하는 저 목발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산을 이렇게 내려올 때 나무 검으로 찍고, 그리고 이 목발을 길게 해가지고 먼저 길게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려오면 상당히 안전합니다. 두 가지로. 이거 말고 등산할 때 쓰는 전문적인 그런 스틱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부러집니다. 경사 있는데 이렇게 딱 찍으면 그거는 휘거나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발은 전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길게 해서 여기 길게 딱 지탱하고, 그 다음에 이 목검으로 땅을 팍 찍고 완전히 안전하게 지지를 확보한 다음에 내려오면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활용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 땅 능선 앞부분 시작 부분 끝까지 왔고, 여기는 마치 이 능선길이 소나무 가로수길 같잖아. 멋지지 않아요? 소나무 가로수길을 가는 거예요. 능선에서. 가로수 같이 쫙 정렬이 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길이 쫙 나 있어. 멋지네. 산책하기 아주 좋겠어. 저 위에 우리 땅이고 지금 땅 끝에까지 온 거야. 이 앞에 소나무 가로수길 같은 거 거기 포함까지. 좌표 찍은데 능선을 따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땅 아닙니다. 이제 지금 하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능선에 묘돌이 있다니까. 이 묘 옆으로 해서 이제 내려오면은 끝이고요. 앞에 멀찌감치 저런 전망 나오는 훌륭한 곳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가깝고. 보엽토가 이렇게 좋아. 보엽도 상당히 좋습니다. 땅이 아주 푹신푹신해요. 땅만 녹으면 아주 여기에서 이제 좌측으로 내려가면은 끝이에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아주 당황했어요. 제가 그 젖소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해당 물건지는 이거고 뒤에 나라땅 5,520평 붙어 있고 다 둘러보고 농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왔고 여기 그 묘입니다. 쭉 내려와서 요리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에 젖소 2마리를 키우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잡풀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모자를 제가 이렇게 쓰고 뭐 나무 그리고 잡풀 그다음에 가시 그런 것들이 있어도 옷이 긁히지 않는 재질로 만든 특수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입고 모자를 탁 쓰고 그 잡풀 사이를 머리로 밀면서 나가는 거예요. 바지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멧돼지나 고라니 보면은 가죽도 두껍지만 털이 그 굵은 털이 겹겹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아무리 막 스치면서 지나가도 상처를 안 받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그와 유사한 특수 재질의 그 옷을 입고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이제 이리로 쑥 내려왔어요. 앞이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모자를 앞으로 쭉 뒤집어 쓰고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다 내려와 가지고 고개를 탁 드는데 앞에 시커먼 동물이 2마리가 커다란 눈으로 저를 딱 보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아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뭐지? 하고 보니까 젖소예요. 그래서 그 젖소도 놀란 거죠. 위에서 뭐 부시럭부시럭 뜨면서 계속 내려오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사람인데, 저는 내려와가지고, 다 내려와서 숲을 뚫고, 잡풀 그런 것들을 뚫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고개를 딱 들면서 모자를 딱 제꼈더니, 앞에 시커먼 젖소 커다란 눈 2개 해서 2마리가 딱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걔네들한테 놀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이 장가 아주 고마워. 예, 요거 검도할 때 쓰는 단단한 나무 재질로 만든 칼이고요. 목검. 이거는 목발입니다. 저 2가지면은 산 내려오는데 올라가는데 아주 최적의 그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갑은 여름에는 이 장갑은 물론 안 끼죠. 코팅된 장갑을 끼는데 이 장갑은 할리데이비슨이나 전문적으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장갑이에요. 저거 상당히 두껍습니다. 잘 안 구부러져요. 그런데 이런 겨울산에는 저 장갑 끼고 가면은 이게 저 장갑으로 찌를 수가 있어요. 땅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활용하는데 아무튼 도움이 됩니다. 요거, 목발, 그렇게 2가지 검도형, 그거랑 사용을 하면 아주 최적이더라고요. 저 위로 이렇게 이 동네에 올라오는 마을 전경은 이래. 몇 가구 안 삽니다. 요 앞에랑 그 벤치 놓은 집, 요 2집이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서 몇 집 없어요. 특징은 요 앞에도 요 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요 앞에 집이 3개가 있고, 인기척이 없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 여기도. 몇 가구 안 삽니다.
네, 저 앞에 저거 지금 차 들어가네. 저 앞에 있는 집. 여기 오른쪽에 국어 옆에 그 다리 건너가는 그 예. 여기 다리 있습니다. 여기 시멘트 포장길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여기 비닐하우스 있는 이 안에 집이 하나가 있는데 마당에 벤치가 있는데 그 앞에 마당을 지나가지고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게 지적상 도로예요. 그러니까 법규상은 지적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분이 벤치 세워놓고 쓰는 그 마당, 그 앞부분이 모두 지적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 다리 부분으로 이 아래 상황을 보니까 여기는 깊고 넓습니다. 그런데 이분 마당, 지적상 도로이기 때문에 벤치 세우는 거리로 뚫고 들어가면 한 100여 미터 국어 개척해야 되는 이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적상 도로예요.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전기, 통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 개 막 짓고 그랬던 거지. 요 비닐하우스 그 사이 좀 능선으로 내려왔는데 만약에 올라가는 거 요 비닐하우스 좌측으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면은 내려오다가 놀랐는데 젖소가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서 뚝 쳐다보더라고. 아이고 놀래라. 두 마리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 앞에 능선 넘고 그 산소 잘 그 꾸며놓은 거 그 능선으로 해가지고 쭉 넘어가면은 해당 물건지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쉬워. 이쪽 국어길로 해서 올라가는 거는 험해. 예, 국어길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는 좀 험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지적상도로 여기 벤치 세워놓으신 분 마당 그 옆으로 해서 양해를 일단 구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럼 그 뒤에는 밭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 아주 평탄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젖소 있었던 거기 요 뒤에 여기가 능선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쪽에 그 산산으로 꾸며놓은 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 뒤로 해서 능선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내 땅 능선을 쭉 둘러보면서 아래까지 내려와서 보고 다시 내 땅 능선으로 올라가가지고 능선 타고 쭉 내려오거나 그 밭을 통해서 쭉 내려오거나 그것은 각자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어 길 개척하는 자재들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사각 국어를 완전히 덮지 이렇게 말고 포장하고 이렇게. 옆에 녹록길처럼 저렇게 만들어 놓는 방법도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라땅 5,520평까지 합하면은 10,000평이 넘습니다. 서울에서 62분이면 들어와요. 878만 원 입찰가 제한드리고 해당 물건지는 다시 풍수를 설명드리겠는데 가장 좋은 땅입니다. 이 동네에서 능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앞으로 막고 있죠. 이쪽 능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도 능선이 이렇게 있어서 들어오는 곳 여기 한 군데만 딱 막으면은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전쟁하면은 완전히 보호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앞으로 들어오는 바람 100% 막고 모든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 다 막아주는 훌륭한 아주 좋은 땅인 거죠. 해당 물건지는. 그런데 이 땅은 앞에 중학교, 초등학교, 생활편의시설 다 있고 좋지만 풍수적으로 보면은 앞이 뻥 뚫려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완전히 살바람이 소통이 되는 곳에 있는 전원주택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빵점짜리 풍수를 가지고 있다. 여기 전원주택 다 들어와서 살고 있는 여기 온통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빵점짜리
전원주택에 들어오셔서 살고 있고, 풍수적으로 여기도 전원주택지로 하려고 개발을 다 해놨는데 바람 다 들어오게 생긴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도 뻥 뚫려 있죠? 좋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 전원주택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여기 막고 있고, 뒤에 션부 능선 막고 있고, 여기 능선 이렇게 내려가 있고, 앞에 안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들어오는 바람을 좀 분산해 주면서 막고 있죠. 이 땅이 가장 좋은 이 동네에서 1등급지 택지이고요. 여기가 이 동네가 2등급지 택지이고요. 나머지 땅은 풍수적인 가치를 따질 것도 없는 빵점짜리 땅들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도로잖아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산사태 등급을 먼저 따지는 겁니다. 이 땅 4등급지가 가장 많습니다. 28%. 그 다음에 3등급이 25%니까 절대적으로 무너질 염려 없는 안정적인 땅이고, 두 번째로 먹는 물이 있어야 되죠. 15m 뚫으면 물 나옵니다. 비우명은 15m 내외 그냥 박으면 나오고요. 땅의 경사는 25도에서 30도가 29.32, 30도 이상이 31.89, 평균 경사도가 25에서 30도입니다. 능선은 평탄했죠? 연두빛과 노란색이고, 이렇게 진한 색은 부분적으로 경사가 30도 이상이 되는 땅들이었습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정남향 이쪽 사면들은 모두 훌륭한 조선소나무와 햇빛 다 들어와서 눈이 없는 집터로 아주 훌륭한 곳이었죠. 개발적인 관점으로 환경 2등급지이기 때문에 100% 개발 가능하고, 건너편 이런 데는 3등급지입니다. 환경부에서 이 땅 개발한다고 할 때 개발 못한다 얘기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평균 온도는 10도에서 11도, 마이너스 18도까지 내려가고 16도 올라갑니다. 탄소 흡수량 1496.86, 10년 후에 1986.25니까 이게 해당 물건지만은 땅이 만평이 안 되는 작은 땅이지만 탄소 흡수량이 1500급이에요. 무지하게 자연 조건이 좋은 곳이죠. 저런 곳에 가셔서 사시면 숲에서 산에서 내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것들 뿜어주기 때문에 100세 이상 살기 위한 숲세권의 조건은 갖춰진 곳입니다. 강수량은 1300에서 140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보다 500에서 1500 정도 더 오고요. 땅은 사양토입니다. 침활 혼여름이니까 임업용 그리고 부산물을 활용한 산약초 기타 작물 재배용으로 하기에도 보유토 조건 상당히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지름이 18에서 30cm, 41년에서 50년, 71% 이상 울패도를 가지고 있는 나무 조건도 좋은 땅입니다. 이 땅 가장 낮은 고도가 226m고요. 가장 높은 고도는 306m입니다. 직선 (255m고) 경사 17.4입니다. 요 노란 색깔 요 경사니까 도로법상 17.4이라 0.42를 초과하지만 국립공원에 있는 산과 일반 산에 도로를 내는 경사도 조건이 틀립니다. 요 땅은 일반 산이죠. 국립공원에 있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0.42를 초과를 하더라도 도로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약간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장 낮은 위치 226에서 366까지 직선으로
255m 도로를 도로법상 경사도가 나오기 때문에 낼 수 있습니다. 고도차는 그게 80m예요. 아파트 28층 높이입니다. 상당히 좋은 경사죠. 이 땅의 둘레는 이쪽 28, 이쪽 57, 여기 130, 89m입니다. 226에서 268까지 직선 82m, 그리고 190m까지 82m, 299m까지 106m, 302m 뒤에 나라 땅 이쪽에 붙어 있는 55,200평까지 이쪽 능선 54m입니다. 그래서 땅의 둘레는 628m, 고도는 차이가 80m, 아파트 28층 높이 255m 누워있는 17.42 노란색 경사의 아주 훌륭한 땅이고요. 226m에서 내 땅 가장 끝 302m까지는 직선 266m, 경사는 17.42로 훨씬 낮아집니다. 임야 상세평수, 감정가, 차수별 입찰가, 컨설팅 계약하신 분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게 미리 드린 자료 참조하시고요. 공시가는 1,476만 6,840원입니다. 등고로 자체 감정을 하면 한 5천 정도 봅니다. 시세는 랭지 땅 이 동네의 시세 2억 2,560만 원 하고요. 도로 조건을 갖춰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면 34억 시세하는 지역에 서울에서 62분이면 들어오는 훌륭한 땅으로 저는 봅니다. 단 그거를 어떻게 개척하면서 들어올지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입찰 보시면 아주 훌륭한 시가 40억 이상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풍수가 좋은, 바람을 완전히 사방위로 막아주는 정남향 상당한 면적에 나오는 훌륭한 땅입니다. 주변 산소 뿜어내는 거 대단하죠? 이 땅 평수가 10,000평이 안 되는데도 탄소 흡수량이 1,500급이에요. 이런 숲속에 들어가서 사시자고요. 100세 넘게 건강하게.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공매경매 물권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까지 가자. 좋은 땅 낙찰받아서 100세 넘게 살자. 국토균형 발전 이루자. 6차 산업 하자. 나라로부터 치유복지비 지원을 받자. 나라로부터 자연일링 복지바 초밥 쿠폰을 받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땅에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그 목적을 가지고 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양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이고 하는 일은 국회의원들 무슨 입법했고 무슨 공약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두 가지 입법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충분하게 있고요.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6차 산업까지 갑시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면 나라에서 할 일을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게 있는데요. 팜에서 케어가 일어나면 복지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왜 그렇게 못 갑니까?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보면은 캠핑카 엄청 많이 다니죠.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다니고 있죠. 외국은 국민 여러분,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드릴 테니까 자연 좋은 곳에 가서 쉬십시오. 복지 차원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나라의 산이 64에서 65%입니다. 도로망 얼마나 좋습니까? 택배 다 들어가요. 핸드폰 특별한 오지가 아니면 다 터지죠. 굳이 수도권에 3천여만 명 몰려 살 이유가 있을까요? 경기도에? 전국에 흩어져서 살자고요. 7만여 건 경매공매 부동산 다루면서 전국을 다녀보니까 도로망 너무 좋습니다. 갈수록. 택배 다 들어가잖아요. 자연조건 좋은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 목적을 가지고 경매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제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새로운 역사는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죠. 함께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브랜드 사업들,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입찰정보, 임장정보 제공하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제 영상 특징이 이 땅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사무실에 평당 10,000원 주고 계약하셔야 들으실 수 있는 이런 입체적인 설명 충분하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쭉 들으시면 땅의 규모가 어떻고 입체적인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입찰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입찰을 하고 나면 여기에 정남향에 이쪽에 직터를 잡으면 훌륭하겠다. 판단 드렸죠? 이쪽 밭으로 갈아서 쓰고 있는 부분 그리고 위에 경사완만한 부분 이어서 정남향에 집터 활용하죠? 활용 가능하죠? 나머지는 산책길을 만들어서 내가 즐기실 수도 있고 이쪽 단작업해서 숲속 야영장, 캠핑장을 넣어도 좋고 싹 갈아가지고 전원주택지로 분양을 해도 좋고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입체적인 토목 활용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도로는 흰색을 따라서 255m를 내는데 건축개발행위 하는 용도면은 4m 내셔야 되고요. 수익형 땅으로 활용하려면은 교행 왔다 갔다 가능해야 되니까 6m 내시면 되고 국어 개척은 다리로부터 시작하면 345m인데 그 벤츠 갖다 놓고 사시는 그분 땅 지적상도로 마당으로 이용하는 그거까지 들어가서 거기부터 시작하면 한 200여 미터만 개발하면 되고 국유지 5,520평 이 뒤에 이렇게 들어간 이 부분 땅 모두 같이 활용하면 만여 평이 넘는 땅을 나라 땅은 물론 개발 갈고 그러는 거 못하고 그냥 활용하는 거죠. 내 땅 정상 여기에 정자 하나 갖다 놓고 뒤에 이렇게 활용하는 용도 기타 수익형 사업으로 하면은 여기 체험 또는 활용하는 공간 훼손하면 안 됩니다. 나라 땅을 그대로 두고 내 땅 각각의 위치별로 나무 침활 혼효림에 18에서 30cm에 50년급 71% 올패도니까 숲 체험하면서 육자산업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조건의 숲입니다. 산입니다. 이런 전문적인 설명을 한다고요. 입찰 정보는 컨설팅 계약하신 분에게만 제공해 드립니다. 컨설팅은 땅과 함께 세망을 들어오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주제별로 보시거나 동영상을 누르시면은 그동안 올린 영상 1시간 전후되는 영상 즐비합니다. 꼼꼼히 보시고 전문성 실력 그리고 작년 1월 15일서부터 매일 1개 이상 이런 전문적인 영상 올리는 유튜버 있나요? 매일 1개 이상 600개 이상 올라간 영상에 대한 성실성 모두 인정이 되셔서
컨설팅을 받아도 내가 도움이다 판단되신 분만 그때 나 누구고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그때 문자 달라는 겁니다. 전화 일절하지 마세요. 위에도 전화사절 아래도 전화사절. 문자도 신중하게 하십시오. 건성건성 한개 보고 문자하지 마십시오. 신뢰가 되셨나요? 유료로 컨설팅을 가입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셨나요? 그런 분만 나 누구고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그때 문자 주세요. 그러면 카톡으로 상세 안내해 드립니다. 매일 밤 7시에 공개가 됩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 매일 1개 이상 올라갑니다. 노력 없이 완벽한 땅 찾지 마시고 유차력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땅 창의력 활용법 제안해드리는 임야 전문 방송입니다. 전국 7만여 건 경매공매 부동산 다른 경험 지식 설계 사무실보다 더 탁월한 창의력으로 때로는 공무원보다 더 법규 해석을 관계법령 포함해서 연결해서 잘하는 책에 컨설팅을 받으시면 탁월한 결과를 모두 보장해드립니다. 이 땅 평균 경사도 64.89도 진한 색깔 많죠? 지자체에서 조례로 9,000평까지만 개발하게 조례로 묶어놨고 연접 규제 없어진 폐법을 적용을 하고 도로로부터 50m 이내에만 집을 져야 된다는 말이 안 되고 좀 억울한 그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 모두 해결하면서 지적상 도로가 2차선 세 필지를 가지고 있고 보전관리 62,000평 이 땅을 제가 직접 마스터 플랜까지 잡았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설계사무실에서는 경사가 26.89도에 조례로 9,000평까지만 개발하고 연적 규제하니까 사장님 그냥 여기 한 2,000평이나 개발하시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돼서 그때부터 직접 공부를 했습니다. 법규를 찾고 그래서 이 땅을 각각의 위치별로 어떻게 개발 활용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도로 6개월 동안 직접 측량하면서 장장 35,054m 직선 곡선 33만 평 땅이기 때문에 비상용 탈출구까지 이 땅의 정상 627m까지 촘촘하게 제가 직접 설계를 한 겁니다. 측량을 직접 하면서 각각의 고도 위치별로 경사 몇 도의 도로를 노폭 몇 미터로 총연장 어떻게 내겠다. 35,054m 제가 직접 설계한 거예요. 설계사무실에서는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2,000평이나 개발하자 한 것을 그리고 설계사무실에서 2,000평이나 개발하자.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땅 어떻게 할지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설계사무실에 문의해보고 확인하십시오. 뭐 그러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설계사무실과 공무원이 지방은 준거집단, 먼 친척 준거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형동생 하는 사이죠. 그러니까 서로 먹고 산다고 저는 봐요. 원형 보존지구 11만 9,559평 그대로 둔다. 자연 그대로. 그리고 20만 2,945평을 25도 이상 34% 포함시켜서 평균 경사도 19도로 맞춘 다음에 관광휴양 A지구, 관광휴양 B지구로 제가 직접 마스터 플랜을 잡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휴양 A지구 이렇게, 관광휴양 B지구 이렇게 토목 설계한다. 마스터 플랜을 제가 잡은 거예요. 마스터 플랜을 잡고 지구 단위 계획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큰 땅인 경우에 뭐 작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 규제 들어오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개발을 묶어놓고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당신네 지자체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세수도 늘리고 그 유익을 얼마나 시켜서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조리 있게 정확하게 근거 있게 설득을 해나가면 평당 1,000원짜리
또는 몇백 원짜리 땅을 지구 단위 계획을 따내면 수만 원, 수십만 원짜리로 땅이 바뀝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지 않아요? 수백억을 버실 수 있는데, 평수에 따라서. 그것을 직접 한 실력으로 본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땅 소유주 활용개발 매각 상담해 드립니다. 못 쓸 땅은 없습니다. 활용법을 모를 뿐이죠. 공짜 아닙니다. 집원 주시면 제가 여러분 활용하려고 하는 용도에 맞게 활용 가능한지 판단이 되면 유료로, 공짜 아닙니다. 공짜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남의 시간, 정보, 지식을 왜 공짜로 가져가려고 하죠? 모두 땅 문제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런 전문적인 실력과 근거를 바탕으로 본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영상들 즐대하니까 꼼꼼히 보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 54분 18초 동안 KBS 뉴스에 제가 나왔어요. 조난당한 사람으로 드론을 최초로 지원해줘서 드론으로 구조를 당한 케이스로 제가 구조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거로부터 시작을 하고 54분 18초 동안 상세히 설명이 되어진 내용은 땅을 어떻게 개발 활용할 것인지, 법규 적용을 어떻게 하면서 활용할지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십시오. 공부가 됩니다. 입찰 정보는 안 드립니다. 이유는 이 땅 1679만 원 공매예요. 6480평입니다. 1679만 원 공매입니다.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1679만 원 공매. 2억 3,333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제 영상 15만 조회 찍었습니다. 다른 경매지들 기껏해야 1000조회 찍었어요. 제 영상 보고 입찰 본 겁니다. 1679만 원짜리 공매가 2억 3,333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요. 여러분들 공매 왜 하시죠?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작년 3월 11일 이후서부터 부득이하게 너무 올라가니까 이런 전문적인 설명까지 하면서 입찰 정보까지 싹 제공해드리면 1679만 원짜리가 2억 3,333만 원에 낙찰이 되니까 정보 안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컨설팅 계약하시면 돼요. 여러분 얻어가시는 것이 비용 대비로 훨씬 도움이다. 직접 물건 찾고 임장 가고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전문가 도움받는 게 여러분들 인생 경영에 오히려 도움입니다. 그리고 임야 개발 수백만 평 땅 모두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 모두 도와드려요. 탁월한 결과 보장해드립니다. 낙찰된 물건들 모두 억 단위는 수억 원, 억 이하는 수천만 원 떨어진 것들 낙찰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도와드린다고. 억 단위 이상 물건을 낙찰받기 원하시면 수억 원을 떨어진 거 낙찰시켜드린다고, 돈 벌게 해드린다고요. 림순화, 인간은 숲속에 들어가면은 외형적인 상황으로 보면 나무만도 못하잖아요. 키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수명도 그렇고 자연의 순치에서 최대한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은 그 속에 들어가서 순치에서 최소의 공간만 내가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죠. 제가 자연을 보는 관점, 철학적인 용어가 림순화입니다. 이 림순화 물건들은 상당히 좋은 것들입니다. 함께 잘 살기, 대규모, 평수, 큰 금액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고 명당터 팝니다. 음택, 양택 좋은 물건들 그대로 가져가시면 돈도 버실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공매 권리 분석 말숙이 준 권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맹지 완전 정복시켜 드려요.
기독교 신앙 가지고 계신가요? 요거 보십시오.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인지 성경을 올바로 읽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제이모 신학원론 제가 쓴 책입니다.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신앙의 핵심,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남이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인정해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최고의 호칭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종교 집단에 속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허세 떨지 마세요. 요즘 왜 기독교가 이렇게 실추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잃어갑니까? 두 번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그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대리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로 관리하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두 필요한 부분들, 그 중에 특히 정치,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것이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의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충만하라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갑질이 아니고 서로 함께 사랑하며 잘 사는 겁니다. 약자 도와주고. 세 번째, 다스리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다스리는 것. 그것이 축복명령 예배자 삶,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정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을 어떻게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 식추되어가는 기독교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신앙적으로 논정한 책으로 제금을 만들어 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리는 책입니다.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창시자고 이 일원으로 2009년 7월 2일서부터 이름뉴스 인터넷 신문사 등록하고 뉴스에 등장하는 공인, 정치인, 기업인, 공인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가 분석해서 보도해온 공개적으로 검증된 사회과학 이론입니다. 그동안 통계치 보도를 하면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니까 누구나 자신의 이름처럼 의사결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선입견도 있죠. MBTI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의사결정 패턴을 다양한 통계치 근거 공개적으로 공개한 보도를 통해서 검증이 된 이론입니다. 대인관계 필독서, 기업 인쇄권자 필독서, 이름뉴스 이름경영학으로 분석한 이름의 지수는 의사결정을 판단하고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능력 있는 인사권자, 제 제자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이사 발령할 때 이름지수 분석해보면 돈 문제 없는지, 의사결정 어떻게 해서 기업에 유익한 의사결정을 할 사람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 인사권자, 대기업, 제 제자가 많습니다.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 역시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리는 친환경 재고 없이 출판하는 책입니다.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그런 것들 다 보시고 신뢰가 되셨나요? 그러면 영상 꼼꼼히 보시고 다양한 영상들 쭉 보시고 신뢰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때 나 누구고 얼마에 사네, 무슨 정도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문자 주세요. 그러면 상세 안내 다 드립니다. 나라 땅 5,520평 합하면 1만여 평, 서울에서 62분 878만원 입찰가 제안해 드리고, 이 땅의 시세는 국어 개척해서 건축개발하기 위한 도로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40억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풍수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한 정보 컨설팅 계약하신 분에게만 드립니다. 지분 공개 안 했는데 물어보지 마시고요.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이 새 희망, 좋은 땅 낙찰 받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소망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 자연조건 좋은 임야 낙찰 받으셔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 탄소 흡수량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숲에서 품어내는 그 자연의 혜택을 누리시면서 100세 넘게 살자고요. 국토균형 발전 이룹시다. 전국에 흩어져서 삽시다. 감사합니다.